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 영상인데요. 요즘 알파고나 딥블루처럼 AI가 특정 영역에선 인간을 넘어서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IQ만 높다고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. 맞습니다. 강연에서도 나오지만 그 계산이나 암기, 빠른 정보 처리 같은 거요. 이런 건 이제 AI가 사실 훨씬 잘하죠. IBM 왓슨이나 알파고 보면 확실히 그렇고요. 네. 근데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확한 결과를 내는 건 정말 뛰어나지만 그게 인간 능력의 전부는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교수님은 AI가 못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,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시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럼 그 창의적 사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그 강연에 나온 실험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던데요? 네. 2개의 끈 연결하기 실험 말씀이시죠? 천장에 끈 2개가 매달려 있는데 이게 팔이 안 닿아요. 이걸 연결해야 하는 건데 네네. 여기서 이제 기능적 고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 사물의 어떤 정해진 용도의 생각이 딱 갇히는 거예요. 기능적 고착이요? 네. 예를 들어 가위를 주면 대부분 이건 자르는 거? 이 첫 생각에 딱 꽂혀서요. 그걸로 끈을 자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닿게 하려고 애쓰다가 잘 안 되죠. 첫 생각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망치를 주면 대부분 5분 안에 이걸 추처럼 써서 끈을 이렇게 흔들어서 잡는데 성공한단 말이죠. 네, 신기하네요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망치는 가위보다는 무게추라는 그 2번째 용도 이걸 떠올리기가 좀 더 쉬운 거죠. AI는 정해진 기능을 정말 완벽하게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을 넘어서는 2번째 생각, 뭐랄까 기존의 틀을 확 깨는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AI랑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군요. 네, 그게 바로 창의성의 본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피카소 예시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? AI가 피카소 초기 화풍, A랑 B라고 하면 이걸 아무리 학습해도 갑자기 나온 입체파, C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요? 맞습니다. 그 피카소 예시가 딱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그 창의성의 공식을 보여주는 건데요. A 플러스 B 이퀄 C요? 네, AI는 배운 A와 B를 정말 정교하게 재현하거나 조합하는 건 잘해요. 근데 인간은 그 A와 B를 바탕으로 해서 전혀 예상 못한 C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. 배운 걸로 완전히 새로운 연결,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. 네.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2번째 생각의 힘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중요한 2번째 생각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? 강연에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은유, 메타포를 제시했죠. 네, 맞아요. 은유요. 원자 구조를 태양계에 비유한다거나 아니면 그 뱀꿈에서 벤젠고리 구조를 발견한 케콜의 이야기처럼요. 은유라는 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들을 연결시키는 아주 강력한 생각 훈련이거든요. 생각 훈련이요? 네, 뇌가 은유를 처리하려면 평소에 잘 안 쓰던 연결망을 막 돌려야 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. 우리가 왜 시같이 은유 많은 글을 어렵게 느끼는지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죠? 그렇네요. 하지만 이런 문학이나 예술, 음악 같은 걸 통해서 은유를 자주 접하는 게 그 생각의 유연성, 그러니까 연결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. 당장은 쓸모없어 보여도 창의적 사고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. 생각의 근육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.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. 네, 맞아요. 그 끈 문제 풀다가 막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가서 휴대폰이나 지갑 없이 걸었던 학생들이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. 저도 뭔가 아이디어가 막힐 때 그냥 무작정 걷곤 하는데 이게 그냥 기분 전환만은 아니었나 봐요. 그럼요. 실제로 우리 생각이 위치 종속적인 경향이 있어요. 위치 종속적이요? 네. 문제가 생긴 그 물리적 공간에서 일단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관점을 얻기가 쉬워진다는 거죠. 특히 중요한 건 목적 없는 걷기입니다.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없이 그냥 좀 낯선 길을 걷는 거예요. 네.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첫 번째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로운 2번째 생각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라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것도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일리 있네요. 그 아이와 갈등이 있을 때도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하기보다 같이 휴대폰 없이 동네 뒷길 같은데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이런저런 목적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는 조언도 같은 맥락이겠군요. 그렇죠.
문제를 정면으로 딱 마주보기보다 함께 다른 곳을 보면서 걷는 동행자가 되는 경험이 유대감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.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AI 시대에 우리 인간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계산자라는 능력이 아니라 그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사고, 즉 두 번째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은유를 통해서 생각의 연결망을 넓히고 또 물리적으로 이동하거나 목적 없는 시간을 가지면서 첫 번째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연습.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 이건 그냥 지식 습득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복잡한 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생각의 도구인 셈이네요. 맞습니다. AI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 번째 생각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. 강연에서는 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는데요. 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창의적인 통찰, 그 두 번째 생각이 과연 언제 우리를 찾아올까? 이걸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좋은 질문인데요. 이게 의도적으로 걷거나 읽는 그런 훈련의 결과로만 오는 걸까요? 아니면 그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섬광처럼 딱 떠오르는 걸까요? 글쎄요.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은요나 혹은 목적 없는 걷기의 그 순간이 이미 다음번 멋진 아이디어의 씨앗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.